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요. 5월 단체가 정치권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5.18 헌법 수록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줄곧 찬성 입장을 내놨던 윤석열 대통령. 42주년 5.18 기념식에서는 5월 정신은 헌법 그 자체라고 발언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었던 5.18 헌법 전문 수록. 최근 국회가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면서 5월 단체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 세미나를 열었는데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되는 당위성을 학자들이, 그것도 최고의 헌법 학자들에 의해서 사실 주장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과거에도 몇 차례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여야 갈등 등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과 4.19에 이어 5.18 정신이 담겨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완성되고 이를 토대로 시대에 뒤처진 법 조항을 고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 어떤 격이 좀 올라가게 되고 또 그걸 넣은 만큼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의 주권이라든가 인권을 무시하는 헌법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손을 보는. 5월 단체는 정치권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민주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안방 대세론의 절망적 체념에서 벗어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의원의 출마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파 없이 친문, 친명과 협력할 것이라며 광주가 늘 역사에서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한 것처럼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연대에 대해서는 이른바 97세대뿐만 아니라 설훈, 김민석 후보까지 열려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그 출처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지목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강 시장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기정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상관 사이에 갈등설을 말하면서 강 시장을 그 출처로 지목했으며 지난해 11월 강 시장은 이들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수시가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승인할 것처럼 했던 여수시가 정당한 근거 없이 방침을 바꿨다는 게 건설사의 주장인데요.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 앞바다와 인접한 약 7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2006년 여수의 한 건설사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던 곳입니다. 당시 건설사는 여수시와 협의 끝에 행정 절차만 거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승인. 당시 여수시장이 해안선에 인접한 고층 건물은 보기에 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 만에 사업 승인이 났지만 자금난에 시달린 회사는 부지를 포기해야 했고 사업 승인도 취소됐습니다.
사업자는 여수시의 부당행정으로 대출이자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여수시가 2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여수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오는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2025년 완공될 학생 지원 시설을 지역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여수 캠퍼스 내 학생 성공호를 지역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꾸리기로 하고 인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학생 지원 시설은 연면적 9,800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3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2년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다시 열린 하늘길에 이용객과 여행업계의 기대가 큰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정기 노선 유치가 공항 정상화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산했던 출국장이 탑승객으로 북적입니다. 긴 줄을 기다려 수속을 마친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출국 심사대로 향합니다. 코로나19를 딛고 2년 4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무안공항 국제선의 첫 번째 이용객입니다. 거의 2년 만에 출국을 하는 건데 되게 감회가 새롭고 가족이랑 가는 거라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새로운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무안공항의 국제선은 이번 달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다낭과 태국 방콕,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차례로 재개됩니다. 첫 운항에 24개 여행사가 참여하는 등 지역 여행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약 취소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시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더 여행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예정된 국제선이 모두 전색이라 공항 활성화의 신호탄인 정기 노선 유치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운항이 돼줘야 지속적으로 손님들이 비행기가 운항된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도 올라가고 다 좋아질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단발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한편 무안공항의 첫 국제선 항공편은 동남아로 가는 국내외 항공기가 하늘길에 몰리면서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목포시가 어제 해수 침수 피해를 입은 만호동 일대에 대한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어제 해수면이 최고 5.33m로 상승한 데다 집중호우까지 내리면서 만호동 갑자옥 모자점 구간의 상가 7개 동과 시설물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전문기관과 함께 긴급 복구와 동시에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는 18일까지 예찰 활동을 더 철저하게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서부권 기업인과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특별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 참여한 이경상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든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기존 사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이 시작됐다면서 전라남도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선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와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성 한국차 문화공원에서 녹찻잎을 먹인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 출시를 기념한 보성 녹둔버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그우먼 김신영이 하루 점장으로 참여한 맥도날드 1일 보성점이 열려서 녹둔버거 시식 기회를 제공했고 녹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보성구는 맥도날드와 함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출시했습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에 가입한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용자는 신용카드는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3,000곳의 가맹점수를 올 연말까지 6,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공공배달 앱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8개 시군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들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 5에서 20, 내일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흐리고 일부 남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그래도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2도, 화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순천과 광양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강진과 장흥 31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고요. 다시 월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